영상 10도의 심정질환이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평소 따뜻한 기후로 알려진 타이완에서 상상도 못할 일이 벌어졌습니다. 400명 이상의 심정지 사망자. 올해 발생한 충격적인 숫자였습니다. 북극발 한파가 몰고 온 차가운 공기가 타이완 전역을 강타했고 추위에 대비할 수 없었던 이들에게 잔혹한 결과를 남겼습니다. 타이완의 겨울 기온은 보통 영상 12도에서 20도 사이로 비교적 온화한 날씨를 유지합니다. 때문에 대부분의 가정은 난방 설비를 갖추지 않았고 겨울철에도 얇은 옷차림으로 일상을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타이완의 평소 겨울은 영상 15도에서 20도 정도로 포근한 날씨를 자랑합니다. 길거리 상점에서는 추운 날씨에도 가벼운 옷을 입은 사람들이 자유롭게 쇼핑을 하고 저녁이면 시장은 따뜻한 국물 요리로 북적이곤 합니다. 하지만 이번 한파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북극에서 내려온 차가운 공기가 타이완의 공기와 섞이면서 체감온도를 더욱 낮추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타이완 기상당국은 이례적으로 한파 경보를 발령했고 영상 10도 이하로 떨어질 것을 경고했지만 그 누구도 이토록 심각한 피해를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상점의 문은 굳게 닫혔고 거리의 상인들은 두꺼운 담요를 두른 채 추위에 떨고 있었습니다. 시장은 한산해졌으며 사람들은 외출을 꺼려 집 안에서 몸을 웅크리고 추위를 견뎌야 했습니다. 1월 초 새벽 타이완 수도 타이베이의 한 주택가에서 구급차의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날 밤 76세의 고령자 한 명이 심정지 상태로 쓰러졌고 급히 병원으로 이송되었지만 끝내 생명을 잃고 말았습니다. 타이완 남부의 한 시골 마을에서는 추위에 대비하지 못한 한 가정이 새벽에 온 가족이 저체온증으로 쓰러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구급차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 노부부와 손자가 모두 의식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구급대원이 후에 밝힌 내용에 따르면 실내 온도가 너무 낮아 차라리 밖의 공기가 더 따뜻할 정도였다고 했습니다. 한파의 영향은 단순히 온도 하락뿐 아니라 생활 환경에 전반적인 위협을 가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개인의 불행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같은 날 타이완 전역에서 심정지로 사망하는 환자들이 속출하며 이 사건은 재난의 서막을 알렸습니다. 한파로 인해 많은 타이완 주민들이 불안을 호소했습니다. 타이완의 겨울은 보통 춥지 않아요. 이런 추위는 처음이에요. 소셜미디어에는 매일 아침 누군가의 심정지 소식을 듣는 것이 너무나 두렵다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집 안의 냉기를 줄이기 위해 임시로 벽에 비닐을 덧대거나 작은 전기 히터를 가족이 둘러앉아 사용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시도했지만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현지 주민들은 이번 한파에 대해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영상 10도라는 기온은 한국이나 일본에서는 비교적 따뜻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타이완에서는 이야기가 다릅니다. 높은 습도 때문에 체감온도가 훨씬 낮아지고 된 방한복이나 난방 설비를 갖추지 못한 가정이 많아 추위에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타이완 소방당국은 올해 들어 437건의 심정지 사례가 보고되었다고 발표하며 충격적인 통계를 공개했습니다. 이들 중 다수는 고령자였으며 추위로 인해 심혈관계 문제가 악화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심장 전문의 리우원 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면 혈관이 수축하고 혈압이 상승합니다. 심혈관 질환을 앓고 있는 고령자들에게 이런 환경은 치명적입니다. 새벽이나 아침 시간에 사망 사례가 집중되는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하루에도 수십 건의 심정지 신고가 들어오자 타이완의 의료 시스템은 큰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병원 응급실은 환자들로 가득 찼고 소셜미디어에서는 타이완 역사상 최악의 겨울이라는 해시태그가 빠르게 확산되며 사람들의 공포를 대변했습니다. 밤새 너무 추웠어요. 침대에서 일어나지도 못할 정도였죠. 75세의 장웨이 씨는 가까스로 살아남았습니다. 그는 고령자 커뮤니티에서 심혈관 질환 환자로 등록되어 있었고 담당 의사가 새벽에 직접 병문안을 다녀가며 응급조치를 취한 덕분에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이웃 중 3명은 끝내 병원에 도착하지 못한 채 숨을 거뒀습니다. 우리가 출동했을 때는 이미 늦은 상황이 대부분입니다. 10건 중 7건은 심정지 상태로 발견됩니다. 한 구급대원이 한파로 인한 사망자를 처음 마주했을 때의 충격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몸 전체를 마비시키고 혈관을 수축시켜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기후학자들은 이번 한파를 단순한 자연현상으로 볼 수 없다고 경고합니다. 북극 해빙의 감소로 인해 차가운 공기가 북극권을 벗어나 중위도로 내려오는 빈도가 점점 더 잦아지고 있습니다. 미국 국립빙설자료센터는 1979년 이후 북극의 빙하가 우리나라 국토 면적의 20배 이상 사라졌다고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 북반구 겨울철 날씨의 안정성이 크게 흔들리고 있으며 타이완 같은 아열대 기후 지역도 이제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는 분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북극에 갇혀 있어야 할 냉기가 이제는 중위도까지 내려오고 있습니다. 기후학자들은 이를 대륙성 한랭 기단이라고 부르며 타이완처럼 한파에 대비가 어려운 지역에서는 이 현상이 치명적일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타이완뿐만 아니라 미국 중부와 동부에서도 비슷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텍사스에서는 영하권으로 떨어진 기온 속에서 눈폭풍이 발생하며 도시 기능이 마비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타이완의 상황은 더 심각했습니다. 난방 시설이 부족한 대부분의 가정은 급격한 기온 변화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고, 높은 습도는 체감온도를 더 낮게 만들어 더 큰 위협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기후는 점점 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더 큰 재앙이 닥칠 것입니다. 우리에게 닥친 추위는 단순히 날씨가 아닙니다. 점점 더 변해가는 기후 속에서 인간이 살아남기 위한 방법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기후 전문가들이 내놓은 경고는 사람들에게 큰 울림을 주었지만 당장 타이완 사람들에게는 지금 이 순간의 생존이 더 절실했습니다. 사망자 수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었고 타이완 정부는 모든 힘을 동원해 난방 설비와 방한 물품을 긴급 지원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예산과 물자 부족으로 인해 지원이 신속히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불안해하며 소셜미디어에서 도움을 요청하기 시작했고 각국 언론은 이번 사태를 두고 한파 재앙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보도했습니다. 이 절망적인 순간에 타이완 사람들에게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겼습니다. 타이완의 비극적인 한파는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영상 10도에 수백 명이 심정지로 사망했다는 뉴스는 믿기 어려운 이야기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타이완의 참담한 현실은 명백했습니다. 높은 습도와 난방 시설 부족으로 추위는 생명을 위협하는 절대적인 적이었습니다. 타이완 정부와 소방 당국은 대규모 지원을 약속했지만 물자가 부족한 현실에서 빠른 대처는 어려워 보였습니다. 그런 가운데 타이완 사람들에게 예상치 못한 구원의 손길이 도달했습니다. 한국 교민사회와 단체들이 타이완 노년층과 심혈관 질환 환자들을 위해 방한복과 전기장판을 기부하며 본격적인 지원에 나선 것입니다. 이들은 SNS와 지역 커뮤니티를 통해 한파로 인한 피해 소식을 접하고 즉각 행동에 나섰습니다. 한국 교민사회가 타이완 한파 소식을 처음 접한 것은 소셜미디어와 현지 언론을 통해서였습니다. 한 교민은 한파로 인해 노인들이 심정지로 쓰러지는 것을 보고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고 말하며 도움을 조직하기 시작했습니다. 교민 단체들은 물품을 모으는 과정을 SNS로 실시간 공유하며 여러분의 작은 기부가 타이완 사람들에게 생명을 전할 수 있습니다라는 메시지로 한국인들의 참여를 독려했습니다. 추위는 누구에게나 똑같이 위험하지만 우리는 한국의 따뜻한 난방 문화로 이겨내고 있습니다. 타이완 분들에게도 이 온기를 전하고 싶습니다. 한 교민 단체의 대표는 이렇게 말하며 타이완의 고통을 자신의 일처럼 여겼습니다. 한국에서 타이완으로 보낸 첫 전기장판 500개는 수도 타이베이에 위치한 한 병원으로 가장 먼저 전달되었습니다. 병원 관계자는 이를 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환자 대기실이 마치 한겨울 캠프파이어처럼 따뜻해졌습니다. 그 따뜻함이 단순히 몸을 녹이는데 그치지 않고 모든 사람의 마음을 안정시키는 효과까지 줬습니다. 전기장판이 제공한 온기가 병원 곳곳에 스며들자 환자들과 의료진 모두에게 작은 희망이 생겼습니다. 이후 두 번째 구호 물품이 빠르게 준비되어 타이베이의 또 다른 병원으로 전달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전기장판 200개, 방한복 300벌, 그리고 핫팩 수천 개가 함께 도착했는데 이를 본 의료진은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병원 응급실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은 바로 이런 물품입니다. 더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을 겁니다. 한파로 인해 많은 환자가 몰려 대기실조차 차갑게 얼어붙었던 병원은 이 구호 물품들 덕분에 새로운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타이완 사람들은 한국에서 전달된 전기장판을 처음 접하며 신기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국에서 널리 사용되는 전기장판은 타이완의 가정에서는 흔치 않은 물품이었기 때문입니다. 74세의 리우 할머니는 처음으로 전기장판을 켜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엔 전기 때문에 위험하지 않을까 걱정했어요. 그런데 정말 따뜻하더군요. 이 전기장판 덕분에 밤새 잠을 잘 수 있었어요. 또한 한국에서 온돌 난방의 원리와 효율성을 알리는 영상이 타이완 소셜미디어에서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일부 타이완 교민들은 온돌의 개념을 현지에 소개하며 실내 공간을 더 따뜻하게 만드는 방법을 공유했습니다. 이 작은 행동들이 모여 타이완 사람들에게 추위에도 따뜻하게 살 수 있다는 희망을 전했습니다. 타이베이 외곽의 한 작은 마을, 83세의 채뉴안 씨는 몇 주 전까지만 해도
극심한 추위 속에서 생존의 위협을 느끼던 노인이었습니다. 심혈관 질환을 앓고 있던 그는 난방기구가 없는 방 안에서 두꺼운 담요 하나에 의지하며 밤을 보냈습니다. 추위는 그에게 너무도 큰 적이었습니다. 한국 교민 단체가 전달한 전기장판과 방한복을 받은 후 첸 씨의 삶은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전기장판을 켜자 방 안전체가 따뜻해졌습니다. 제 심장이 안정을 찾는 게 느껴졌어요. 정말 고마울 따름입니다. 첸 씨는 전기장판 위에서 따뜻한 차를 마시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단순히 온기를 얻는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웃들이 와서 제 방에 잠깐씩 머물다 가곤 해요. 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더 따뜻합니다. 첸 씨는 웃으며 덧붙였습니다. 작은 도움의 손길이 한 사람의 생존뿐 아니라 그의 마음까지 치유한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타이완의 한 노인 요양원에서는 전기장판과 방한복을 받은 후 노인들의 심혈관 질환 악화 비율이 30% 이상 감소한 사례가 보고되었습니다. 82세의 왕 씨는 이번 한파로 병원에 입원했으나 전기장판을 사용한 이후 건강을 회복하고 퇴원할 수 있었습니다. 왕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기장판 하나가 제 몸뿐 아니라 마음도 녹여줬습니다. 다시 가족들과 함께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져다줬어요. 타이완 언론에서도 한국의 도움에 대해 연일 보도했습니다. 한 타이완 뉴스 채널은 한국에서 보내진 전기장판이 노년층의 생명을 구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고 전하며 한국인들의 빠른 대응과 연대를 높이 평가했습니다. 타이완의 한 시골 마을에서 촬영된 사진 한 장이 SNS를 통해 전 세계적으로 퍼졌습니다. 사진 속에는 5명의 노인들이 한 전기장판 위에 둘러앉아 웃고 있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이 사진은 작은 물품 하나가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는지 보여주며 한국과 타이완 모두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현지 소셜미디어에서도 한국에 대한 감사의 메시지가 이어졌습니다. 한국인들의 도움은 단순히 물건을 보내주는 것을 넘어 우리의 생존에 대한 희망을 준 것입니다. 전기장판을 처음 써봤는데 이런 놀라운 기술이 있다니 한국은 정말 대단한 나라입니다. 한국의 전통 난방 문화인 온돌은 효율성과 친환경성을 겸비한 기술로 현대의 전기장판으로 진화하며 이번 타이완 한파 속에서 큰 역할을 했습니다. 타이완 사람들은 온돌의 원리에 대해 큰 관심을 보였고 일부 건축가들은 이를 바탕으로 한 지역 맞춤형 난방 시스템 개발 가능성을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교민들의 도움은 점차 확산되었습니다. 타이완의 다른 지역에서도 한국에서 온 방한복과 전기장판을 나누어 받았고 이 작은 물품들이 생명까지 살릴 수 있다는 사실에 감동했습니다. 이를 본 타이완 사람들은 서로를 돕기 위해 작은 물품과 음식 등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한 지역 주민은 이웃 노인들에게 핫팩과 따뜻한 차를 전달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의 온정이 타이완 사람들 사이에서도 희망의 불씨를 점차 퍼뜨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온기가 생명을 구한다는 걸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타이완의 북부 한 마을에서 전기장판 위에 앉아있던 79세 체니안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 한파는 그에게 생존에 대한 절박함과 동시에 온기의 소중함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한국에서 보내온 전기장판 덕분에 추운 겨울밤을 처음으로 편안히 보낼 수 있었던 첸 씨는 이제 작은 행동으로 이웃에게 온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받은 따뜻함을 나눌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위로인지 몰랐어요. 그는 매일 아침 따뜻한 차를 끓여 이웃들에게 건네며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작은 물품 하나로도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면 더 많은 지역에 더 많은 도움이 전해질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이 타이완 사람들 사이에서 피어났습니다. 타이완 언론에서는 한국의 도움에 대해 연일 보도하며 한국인들의 빠른 연대와 온정을 칭찬했습니다. 한국에서 온 작은 물품들이 타이완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단순히 도움을 준 것이 아니라 희망을 전해주었습니다. SNS에서는 감사 메시지가 줄을 이었습니다. 전기장판 하나가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 줄 몰랐습니다. 한국의 따뜻함, 정말 감사합니다. 이 온기를 잊지 않겠습니다. 받은 온기를 다른 사람에게 나누겠습니다. 함께 이겨낼 수 있습니다. 특히 전기장판이 큰 영향을 미친 곳 중 하나는 타이완의 한 요양원이었습니다. 이곳은 추위로 인해 심혈관 문제가 악화된 노인들이 모여있던 곳으로 의료진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에서 온 전기장판 덕분에 요양원 전체의 온도가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요양원의 간호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기장판이 들어온 이후 노인들의 건강이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추위로 인해 심장에 무리가 가는 일이 줄어들었고 밤에 잠을 편히 잘 수 있다는 사실이 모두를 안정시키고 있습니다. 한 노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랫동안 이곳에서 살았지만 이번 겨울은 정말 무서웠어요. 그런데 이 작은 장판 하나가 제 몸을 그리고 마음까지 따뜻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요양원에서는 전기장판을 사용하는 방법과 온도를 조절하는 법을 공유하며 노인들이 스스로 따뜻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교육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한국의 도움에 감동한 타이완 사람들은 점차 서로를 돕는 연대의 움직임을 시작했습니다. 소셜미디어에서 작은 기부 운동이 시작되었고, 지역 커뮤니티에서도 추위에 취약한 이웃들을 위한 방한 물품과 음식 나눔이 이어졌습니다. 한 자원봉사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에서 받은 따뜻함은 단순한 물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서로를 위해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는 용기를 준 메시지였습니다. 타이완 중부의 한 작은 마을에서는 자발적으로 난방 기금을 모으기 시작했고, 고립된 노인들을 위한 이동 난방 서비스를 운영하며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온기를 전하고자 노력했습니다. 타이완 한파와 한국의 지원 이야기는 국경을 넘어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한 유럽 언론은 이번 이야기를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한국의 온돌 문화는 이제 기술을 넘어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단순한 도움을 넘어 전 세계가 본받아야 할 연대의 상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미국의 한 기후 전문가도 이 이야기에 주목하며 한국의 전기장판과 같은 효율적인 난방 기술이 지속 가능하고 생명을 구하는 도구로 발전할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이 보도는 다시 한국에서도 큰 관심을 받으며 한국인들이 보여준 따뜻함과 타이완 사람들의 감사가 서로에게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며 시청자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기후 변화와 재난 속에서 우리는 누군가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온기는 나누면 더 커지고 희망은 함께할 때 빛을 발합니다. 여러분도 주변의 작은 온기를 찾아보고 그것을 누군가와 함께 나누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추위는 재난일 수 있지만 우리의 온정은 그 재난을 극복할 힘이 됩니다. 다음 겨울이 오기 전 여러분은 어떤 준비를 하고 싶으신가요? 누군가의 겨울을 따뜻하게 만들어줄 방법을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작은 불빛 하나가 세상을 따뜻하게 비추듯 오늘 하루도 작은 빛이 되어줄 감동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작은 불빛 하나가 세상을 따뜻하게 비추는 양초 하나였습니다. 감사합니다.